피곤하다. 대학생이란 이렇게 바쁜 건가? 일에 치이고 사람에 치여 살다 보니 어디론가 훌쩍 떠나버리고 싶었다. 내가 사는 곳과 가까운 서울 한복판에 아주 멋진 곳이 있었다. 바로 해와 대학로 일대이다. 내가 첫 번째로 향한 곳은 창덕궁이다. 창덕궁은 만 24세 미만은 대학생이라면 무료로 입장할 수 있어서 더 좋다. 물론 안에서 맥주를 마실 순 없다. 맥주는 창덕궁을 충분히 즐기고 나서 즐겨도 괜찮다. 해화로 오면서 혼자만의 시간을 갖고 쉬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다. 그래서 관광지인 창덕궁에서도 자연스레 사람들이 많은 곳을 피했다. 그렇게 관람동선의 반대 방향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관람객의 무리에서 떨어져 나와 내가 찾은 건 창덕궁의 화려한 고요함이었다. 창덕궁은 고요한 동시에 가을을 맞은 나무들로 화려했다. 나무와 건물들과 함께 서 있는 기분이었다. 흙 위를 걷는 소리, 낙엽 밟는 소리, 그리고 가을 바람에 귀를 기울이며 걷기에 좋았다. 도심의 한가운데 이런 공간이 있다니. 서울은 알면 알수록 매력적이다. 내가 처음 돌아다녔던 곳은 창덕궁의 규장각이었다. 규장각은 왕실의 도서관이다. 특히 정조가 즉위하자마자 세웠다는 창덕궁의 규장각은 그 역할에 맞게 더 진중한 공간이다. 하지만 나는 진중함 속에서 안락함을 느낄 수 있었다. 서울이란 도시도 촘촘한 공간들로 쌓인 곳인데 왜 서울의 도심에서는 지금 이 편안함을 찾을 수 없을까? 창덕궁은 채워진 곳과 빈 곳의 완급 조절이 대단하다. 나무와 건물들을 보는 것이 조금 질린다 싶을 때 고개를 돌리면 창덕궁의 탁 트인 공간을 마주할 수 있다. 내 페이스에 맞춰 내가 원하는 대로 여행하기 좋은 곳이다. 이런 창덕궁과 다르게 내가 아는 서울은 빽빽함의 도시이다. 높고 빽빽한 빌딩 숲과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 눈과 귀가 쉴 공간을 마련하기 힘들다. 워낙 보는 게 많아서 그런지 그걸 죄다 받아들이는 내 마음이 쉬기도 어렵다. 서울의 도심에서 일상을 보내다 이렇게 창덕궁을 돌아다니면 마치 다른 세상으로 넘어온 것 같다. 가을 하늘은 깊어서 좋다. 바다가 깊을수록 푸르듯이 구름 없는 가을 하늘은 깊은 푸른색을 띈다. 나무들도 모두 단풍에 물들어 사진을 찍지 않을 수가 없다. 이 좋은 가을 날에 해화를 걸으며 마시기 좋은 맥주로 독일의 밀맥주 파울라너를 골랐다. 우리는 장소를 기억할 때 다양한 감각을 이용한다. 본 것과 들은 것뿐만 아니라 그곳의 냄새까지 우리는 기억해낸다. 그리고 그 감각들이 짙고 다양할수록 기억은 더 생생하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소개할 맥주 파울라너는 해화동 산책에 향기를 더해준다. 파울라너는 17세기 독일의 미넨에서 시작된 전형적인 독일식 밀맥주이다. 파울라너는 라거 맥주가 아닌 에일 맥주인데 탄산감과 목넘김만을 강조하는 라거 맥주와 달리 에일 맥주는 맥주마다 향과 맛이 두드러진다. 높은 온도에서 발효시키고 향과 맛을 더해주는 효모와 홉이 첨가되기 때문이다. 특히 밀로 만드는 파울라너는 달콤함과 특유의 과일 향으로 유명하다. 난 개인적으로 이 달콤함을 망고와 바나나 맛이라고 표현하고 싶다. 밀맥주의 특성상 파울라너는 탄산이 적어 목넘김이 부드럽다. 그래서 탄산감이 해화동의 가을을 즐기는데 방해되는 일은 전혀 없다. 잔잔한 맥주의 질감에 낙엽 위를 걷는 발걸음마저 부드러워진다. 부드러운 목넘김 때문에 파울라너 한 캔은 금방 마실 수 있다. 하지만 일반적인 캔맥주보다 알코올 도수가 높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기분 좋게 취하는데 한 캔이면 충분하다. 그래서 개인차는 있겠지만 산책을 할 땐 딱 한 캔 정도를 추천한다. 창덕궁에서 해화로 가는 길은 마치 해화의 역사를 따라 걷는 것 같다.
조선시대의 고궁을 지나치면 6, 70년대부터 이어져 온 해화의 모습이 나타난다. 서울대학교 병원의 벽돌길과 플라타너스 나무들을 지나쳐 걷다 보면 옛 서울대학교 본관이 있었던 마로니에 공원에 도착하게 된다. 마로니에 공원은 1929년 이곳에 심어진 마로니에 나무의 이름을 따 마로니에 공원이라고 불린다. 사람들의 이야기 소리, 그리고 공원 옆 찻길에서 들려오는 자동차의 소리까지 마로니에 공원은 70년대와 현재의 모습을 한꺼번에 보여준다. 이곳에 앉아 파울라너 한 캔을 꺼내 그 향을 음미하며 마셔본다. 70년대 해화의 모습을 지나 2017년 해화의 모습을 가장 잘 보여주는 번화가로 들어섰다. 다른 세상으로 떠나고 싶은 마음에 해화를 찾았지만 취해서 보니깐 내가 살고 있는 이곳도 꽤 괜찮다. 취하면 난 머리가 부푼 것처럼 얼얼해진다. 그리곤 술 기운에 따뜻해진 내 몸은 나른해진다. 취하면 취할수록 나를 둘러싸고 있는 주변 환경은 점차 내 감각의 경계 밖으로 밀려난다. 그렇게 감각의 경계는 줄고 줄어서 내 몸의 윤곽선만을 간신히 그려낸다. 그 대신 술에 취한 내 감각은 나를 좁고 깊은 시선으로 바라본다. 내가 있는 이 시간과 공간 전체를 귀가 먹먹할 만큼 나로 채우는 느낌이다. 해화 여행의 마지막 코스로 낙산공원에 오르기 전에 몸을 녹이러 근처 카페로 향했다. 전부터 가보고 싶었던 항림다방이다. 서울대학교가 있었던 시절부터 지금까지 60년 동안 영업하고 있는 오래된 카페이다. 항림다방은 역시나 깊은 역사만큼 유명했다. 대기시간도 꽤 있었고 아는 사람들로 붐볐다. 포근한 분위기야 은은한 클래식이 흘러나오고 있고 손님들은 도란도란 담소를 나누지만 음악과 어울렸다. 따뜻한 분위기 속에서 마시는 커피 역시 최고였다. 항림다방에서의 짧은 시간을 음미하며 낙산공원으로 향했다. 공원에 도착하고 전망대로 올라가면서 옆으로 살짝씩 서울의 야경이 보이는데 너무나도 아름다웠다. 그 야경에 취하고 정상에 도착하면 얼마나 아름다울지 너무나도 기대돼 다리가 아픈 줄도 모르고 신나서 올라갔다. 낙산공원의 성벽은 서울의 산등성이를 타고 쭉 이어진 한양 도성의 일부이다. 정상에 쌓여있는 성벽은 웅장하고 위험 넘쳤다. 멀리 남산타워도 보이고 서울의 시가지도 보여 화려했다. 하지만 성벽이 마치 경계선이 된 듯 성벽의 뒤편에는 불빛이 적어 조용하고 차분했다. 같은 서울인데도 이렇게 다를 수 있는지 참 신기했다. 야경을 바라보다 문득 시가지의 저 아름다운 불빛들이 모두 야근하는 분들이 만든 것이라는 생각을 하자 맥주가 너무 썼다. 나도 다시 내일부터 저 바쁜 일상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생각하니 답답했다. 내가 저 서울의 한복판에 있을 때 마주했던 어려움들은 매우 커 보였다. 하지만 이렇게 멀리서 바라보니 그런 걱정들은 저 건물들처럼 조그맣게 보이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다. 내 미래와 꿈을 향해 열심히 달려간다면 무엇이든 충분히 해낼 것 같은 긍정적인 생각이 나오며 활력을 얻었다. 저 하늘에 있는 별처럼 나 스스로 화려하게 나를 빛내는 불빛이 되고 싶다는 생각을 하며 낙산공원을 내려왔다. 일상에 지치고 힘든 사람들이여, 파울라 한 캔을 마시며 창덕궁과 해화의 변두리를 걸으며 자신을 돌아보면 어떨까?